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 PCM 마케팅 매니지먼트. 이번 과정은 새롭게 만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 1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정은 도메인 1부터 도메인 8까지 되어 있고요. 한 도메인에 여러 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도메인 1, 마케팅 스트래터지, 즉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1, 토픽 1-1, 마케팅 매니지먼트 펀더멘탈이죠. 마케팅 관리의 기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마케팅의 일종의 어떤 오해들, 그 오해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봅시다. 마케팅 미스컨셉션, 마케팅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은 무엇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마케팅의 오해들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해보지요. 먼저 마케팅은 is all about advertising. 마케팅은 단지 전부 다 광고일 뿐이야. 마케팅은 광고야. 한마디로. 자, 마케팅은 광고가 다는 아니죠. 물론 마케팅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게 광고죠. 예.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나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게 광고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마치 광고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마케팅이란 매우 큰 덩어리 안에 있는 매우 작은, 매우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 마케팅은 all about selling. 마케팅은 전부 영업이야. 물론 영업이 중요합니다. 영업이 중요한 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영업은 마케팅에서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활동을 하니까요. 하지만 영업이 없다고 마케팅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보통 셀링이라고 한다면 특히 영업사원이 물건을 파는 건데 실제로 영업사원 없이도 물건이 팔리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했죠. 마케팅은 영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셀링은 중요하죠. 셀링은 물론 중요하지만 셀링이 마케팅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마케팅 is all fluff. fluff는 한마디로 말하면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허상. 실체가 없다. 예. 마케팅은 허상이며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렇지 않죠. 마케팅은 허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마케팅이라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목표가 있고, 분석이 있고, 그럼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우리가 제품도 만들고, 가격도 매기고, 유통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런 등등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인데, 물론, 광고나 영업같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자, marketing is inherently unethical and harmful to society.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고 그래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 말도 틀렸죠. 물론 어떤 마케팅은 다른 경영의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마케팅 자체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Only marketers markets. market.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케터만이 마케팅을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회사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터널 마케팅, 즉 내부 마케팅이라는 개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마케터 이외에도 마케팅을 하는 아니면 전사적으로 이를테면 인사팀이든 아니면 다른 마케팅, 그러니까 다른 조직 내의 다른 기능에서도 기능들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케터가 아무리 마케팅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인사팀에서 훌륭한 적절한 마케팅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잘 되지 않겠죠. 그리고 마케팅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회계팀, 재무팀에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마케팅을 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은 마케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마케팅을 잘 되도록 정렬되고 조율되고 하는 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only marketers market 이런 말도 틀린 말이죠. 자, marketing is just another cost center in a firm. 조직 내에 단지 하나의 비용 센터일 뿐이다. 즉, 비용을 쓰는 부서다. 마케팅 부서는 비용을 쓰는 부서다. 이 말도 물론 마케팅 예산이 마케팅에 드리는 그 지출이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실제로 뭐 어떤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마케팅이 단지 그냥 써버리는 돈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동의할 수 없지요. 마케팅은 이를테면 광고를 예를 들어볼까요? 광고라는 걸 보면 광고에 드리는 돈은 분명히 지출은 지출이에요. 네, 지출이지만 그 지출이 어떤 형태로 고객의 인지도라는 형태로 돌아오고 고객의 어떤 선호도라는 형태, 로열티라는 형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돈은 100% 낭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케팅을 단지 이렇게 써버리는 돈, 없애버리는 돈으로 생각하기보다도 하나의 투자로서 보는 개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대표적인 그 misconception, 즉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해를 넘어서, 자, beyond misconception 이란 말이 나오죠. 자, 오해를 넘어서 이제 제대로 된 마케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마케팅의 어떤 특징 몇 가지인지 알아볼게요. 마케팅 is highly visible by nature.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visible하다. 눈에 잘 띄죠. 다른 일보다는요. 그렇죠? 물론 마케팅도 방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전략적인 마케팅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마케팅의 어떤 결과, 실행을 할 때의 마케팅은 우리 눈에 잘 띄죠. 광고란 형태로, 홍보란 형태로, 아니면 기타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눈에 잘 띄고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품도 매장에 우리 제품의 어떤 특정한 포장의 형태로 어떤 매장에 진열됐을 때 우리 눈에 잘 띄고요. 영업사원도 우리 눈에 잘 띄고. 그러니까 마케팅은 사실 눈에 잘 띄고 잘 보이죠.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 마케팅 is more than buzzword. buzzword란 말은 어떤 뭐 유행어, 뭐 어떤 유행성인, 사실 마케팅이란 게 그렇죠. 이를테면 뭐 한 10여 년 전에 막 블루오션 뭐 이런 용어들도 있었고, 무슨 뭐 요즘엔 또 굉장히 또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좀 더 이렇게 시의 적절함을 더 강조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 하나의 그 당시에 어떤 유행이나 어떤 아주 짧은 트렌드 그런 거에 막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마케팅은 그 이상이란 것이죠. 어떤 마케팅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 구조가 있고 하나의 올바른 하나의 어떤 방향성 뭐 그런 것들이 있는 하나의 어떤 공식화된 하나의 전략을 따르는 면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단순히 그냥 그때 뭐 유행에 맞춰서 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거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is more than buzzword란 말이 쓰였습니다. 자, 마케팅 매니지먼트란 말, 마케팅 관리란 뜻이죠. 마케팅 매니지먼트란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마케팅의 다양한 측면들을 뭐 이끌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개인, 부서,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마케팅의 측면들을 이끌고 관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좀 뭐 장황하게 써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마케팅을 관리하는 것이 마케팅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자, 이번엔 마케팅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케팅의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자격증을 주관하는 미국 마케팅 협회, 즉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래서 그 정의를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그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배경과 함께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먼저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마케팅이란 무엇일까? 자, 마케팅은 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마켓 더하기 ing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죠. 마켓 더하기 ing, 마켓 더하기 ing. 우리 보통 그 일상적으로 볼 때 어떤 명사 앞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그 명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즉 house는 집이고요. housing은 뭐 집을 수리하거나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살 집을 알아보거나, 즉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우싱이라고 하고요. 펀드가 자금이고 펀딩은 자금 유치 같은 일들. 플랜은 계획, 플래닝은 계획 세우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마켓 더하기 ing니까, 즉 마켓과 관련된 무엇을 하는 일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켓이 무엇인지만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마케팅이란 말을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마켓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켓은 과거에는 여기 사진처럼 남대문 시장, 옛날 남대문 시장 모습이죠. 이런 사진처럼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장소로서의 시장이었죠. 시장 할 때 장자가 바로 장터할 때 그 장소로서의 장자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마케팅, 정통 이론에서의 마케팅에서의 마켓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장소로서의 시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 박사의 그 마케팅 매니지먼트 책 맨 뒤에 보면 용어집이 나오는데요. 그 용어집을 보시면 마켓, 바로 various groups of customers란 말이 나와요. 바로 고객들의 다양한 집단들을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마켓은 일종의 플레이스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고 결국 고객, 즉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마켓은 바로 고객이에요. 마켓은 곧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AM, PCM 교재였던 책이기도 하지만 그 로저 커린 등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무슨 말이 나오냐? All markets ultimately are people,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마켓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다. 예, 바로 마켓은 플레이스가 아니고 사람이란 얘기예요.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마켓입니다. 자, 이번엔 필립 코틀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죠. 필립 코틀러의 전설적인 마케팅 책이 있죠. 바로 1967년도에 나온 마케팅 매니지먼트라는 책인데, 지금은 케빈 레인 켈러라는 사람과 이제 공저를 하고 있는 마케팅 매니지먼트 15판까지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1장 1절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다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짧은 마케팅의 정의 세 단어로 되어 있네요. Meeting needs profitably. Meeting needs profitably.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profitably. 수익을 내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필립 코틀러 박사는 지금도 이제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이렇게 6개의 약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강연 같은 거 할 때. 그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자, CCDVTP라는 말로 마케팅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무언가를 C하고, 무언가를 C하고, 무언가를 D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시겠죠? 자, 먼저 앞에 나오는 C는 무엇이냐? 무언가를 create, 만들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무언가를 communicate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communicate이라고 한다면, 뭐, 소통하다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하지만, 마케팅에서 소통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좀 좁은 개념이 되고요. 마케팅에선 좀 더 쉽고 편하게 무언가를
알린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무언가를 알리는 것, 그리고 또 무언가를 deliver,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죠. 마케팅은 무언가를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무엇을? 얘가 뭐예요? V가 뭘까요? V. 짐작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value죠, value.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해라.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말해라 한다면 바로 value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런 가치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런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고객이죠. 타겟 마켓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어떻게? P, 마지막 P는 profitably, 바로 이익을 내면서죠. 이익을 내면서 가치를 알리고, 가치를 만들고,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온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AMA의 마케팅의 정의인데요. 2007년도에 제정돼가지고 2012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그런 정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표준적인 마케팅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읽어보실까요? 마케팅은 무엇이다? 액티비티이다. 활동이다. 마케팅은 set of institution이다. 여기서 institution은 기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제도, 방식 그런 뜻이에요. 제도의 집합이다. 마케팅은 그리고 프로세스이다. 마케팅은 활동이자 제도의 집합이자 프로세스이래요. 뭘 하는? 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뭘 하는? 무언가를 크리에이트하고, 무언가를 커뮤니케이트하고, 무언가를 딜리버하고. 아까 나온 CCD와 대응이 되네요. 무언가를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exchange, 무언가를 교환하는 것이다. 무엇을? 오퍼링이 뭐예요? 제공물이죠. 일종의 제품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제공물, 어떤 제공물? 가치를 갖는 제공물. 이걸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선 value로 표현했죠. 가치를 갖는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가치? 바로 커스터머, 고객, 바로 클라이언트, 그 다음 파트너, 넓게는 사회를 위한 가치를.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좀 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마케팅은,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죠. 마케팅은 커스터머, 고객,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넓게는 사회를 위한 가치를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이자 제도의 집합이자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AMA가 이야기한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AMA의 PCM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AMA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마케팅의 정의 정도는 아주 잘 숙지해 놓는 게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소사이어티 이런 말들이 바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커스터머는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어떤 그 전문 서비스의 고객, 뭔가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그런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파트너는 우리 회사와 관련된 어떤 동반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회사의 원료 공급자, 우리 회사의 유통업자, 운송업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겠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테고요. 그 외에도 컨설턴트, 광고 대행사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요. 파트너로서. 소사이어티. 넓게는 소사이어티란 말을 썼는데, 소사이어티도 중요하지요. 사실은 마케팅을 정의할 때, 마케터의 이해관계자가, 사실 이해관계자라 그러면, 마케팅에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들이니까, 고객, 직원, 여기 말하는 파트너,
광고 대행사, 뭐 물류업자 등등이 이제 우리의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데요. 넓게는 사회라고 했어요. 사실 넓게 본다면요, 마케팅의 이해관계자는 더 넓고 넓게 간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사회 아니면 지금처럼 글로벌 기업이 운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온 이 전체 우리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우리 전체의 뭐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한다 할 때 그 더 큰 사회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케팅의 범위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요, 마케팅의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마케팅이 마케팅으로서의 뭔가를 영향을 미치는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스테이크 홀더라고 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테이크 홀더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스테이크 홀더고요. 인터널 스테이크 홀더는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스테이크 홀더들, 즉 직원, 주주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내부 스테이크 홀더라고 할 수 있을 테고, 외부 스테이크 홀더는 누구겠어요? 우리 고객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일테면 광고 대행사, PR 대행사, 아니면 전략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 아니면 원료 공급자, 아니면 영업해주는 대리점, 아니면 유통업자, 운송업자, AS 해주는 그런 외부의 어떤 도와주는 기업들 등등이 바로 외부의 스테이크홀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사이어털 마케팅이에요. 소사이어털 마케팅은 우리 마케팅 정의에서 맨 뒤에 소사이어티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넓게 본 개념이에요. 넓게 본 개념으로서 우리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회 자원을 인적 자원이건 아주 환경적인 어떤 그런 이를테면 석탄을 캐거나 석유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공장을 돌리고 움직이고 하는 게 결국 이 사회의 자원, 이 자연 환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괴하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적 자원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우리는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을 갖는 마케팅을 우리는 societal 마케팅, 사회와 관련된 마케팅, 사회의 마케팅, 사회 마케팅,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societal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sustainability란 말은 sustain이 뭔가 이렇게 유지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케팅에 있어서 기업은 성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국가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으면 위험해지는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해지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기업에 있어서 성장은 산소와도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성장 없는 기업은 상상할 수 없죠.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성장을 추구하려면 어쨌든 뭔가 생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뭔가 어쨌든 사람이건 자연이건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최대한 미래의 자원을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지켜나가면서 하는 마케팅, 이런 마케팅을 우리는 sustainability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future generation의 어떤 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어떤 활동, 이런 관행을 우리는 sustainability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아까 V 얘기할 때 CCD, VTP 할 때 V를 value라고 했고요. value가 바로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고 말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마케팅을 가장 짧게 정의한 meeting needs profitably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미팅시켜주는 게 고객의 니즈를 미팅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고요. 고객의 니즈를 맞춰주는 그것이 바로 이제 고객이 느끼는 밸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를테면 뭐 자동차라면 뭐 연비가 좋은 차, 뭐 힘이 좋은 차. 이 고객이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게 바로 가치죠. 뭐 음식이라고 한다면 뭐 영양 많은 음식, 아니면 또는 맛있는 음식, 뭐 영화라고 한다면 감동적인 영화, 재미있는 영화, 이런 게 다 우리가 원하는 그 니즈와 원츠잖아요. 그런 거를 마케터가 미팅 시켜주죠. 그럴 때 생기는 게 바로 가치거든요. 제가 말한 가치는 좀 포괄적인 가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가치를 표현할 때, 가치는 일종의 혜택이에요. 혜택인데, 뭐를 고려한 거냐면, compared to the cost. 코스트를 고려한 것이에요. 혜택이 아무리 커도요, 코스트가 혜택을 상회한다면, 이거의 가치는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차가 매우 좋아요. 안전하고 승차감도 좋고 디자인도 멋있고 연비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 차가 가격이 한 10억이다 한다면 우리는 그 차에서 가치를 못 느끼거나 덜 느낄 수 있겠죠. 예, 즉 바로 코스트를 고려한 베네핏, 이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익스체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죠. 사실 익스체인지가 뭘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똑같이, 그러니까 밸류가 있으면 뭐 합니까? 밸류가 전달이 돼야죠. 그렇죠? 전달이 돼야지 전달이 돼야 되는 전달이 되어야 마케팅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이 필요한데 옷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면 그건 혜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이 옷을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 내가 얻어올 때, 즉 교환이 발생하고 나야 비로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밸류를 내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익스체인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한마디로 밸류하고 익스체인지, 이 둘이 마케팅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서로 가치를 주는 거죠. 마케터가 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것일 때고요. 고객이 바라는 거는 내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같은 것이 되겠죠. New Agenda for Marketing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여기 나오는 말들 한번 숙지해 볼까요? 성장을 해야죠. 고부가 가치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업 내의 마케팅 역할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디지털화 중요하고, 네 번째, 마케팅 통찰이 있어야 되죠. 다섯 번째는 과거에는 판매 채널이 단일할 수도 매우 단순하고 적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 중요성을 갖는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죠. 급진적 혁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 혁신도 필요하고, 이렇게 혁신의 필요성까지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의 마케팅을 열어가는 새로운 아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에 연두색으로 써 있는 챕터 번호는 우리 부교재 챕터예요. 우리 본교재 챕터에는 본교재는, 그러니까 즉 강의 교재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강의 내용 그대로 써 있지만 교재는 똑같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요 위에 나오는 연두색 부분이 교재의 챕터고요. 밑에 나오는 번호가 바로 우리 부교재에 있는 페이지 번호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케팅의 뿌리와 진화라는 이름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케팅도
일종의 진화 과정을 겪고 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케팅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마케팅은 과연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제기했던 어떤 책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무언가 가치를 갖는 썸띵을 누군가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은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부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를테면 석기시대 때 어떤 원시인과 어떤 원시인이 돌도끼와 가죽을 바꿨다. 이것도 서로의 가치를 얻기 위해 뭔가 익스체인지 한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대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산업혁명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 제품에 포커스를 뒀던 시절.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자 마인드죠.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해서 그걸 맞춰주려는 노력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팔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다음이 셀링의 시대. 셀링의 시대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수요가 없으니까, 대공황이 이제 그 원인인데, 대공황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수요, 고객의 수요가 뚝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망할 수는 없죠. 살아남아야겠다. 어떻게? 고객의 수요를 진작시켜서 어떻게? 영업사원을 뽑아서 영업사원이 고객의 니즈도 이렇게 진작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파는 시대.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마케팅으로서 힘들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마케팅 컨셉이 열리는데요.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쯤에 이때 드디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전시 물자가 아닌 생필품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소비자도 윤택해지고, 또 생산을 함으로써 급여를 받고 급여가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요를 높여주고, 그래서 또 증가된 수요가 또 새로운 니즈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마케팅 컨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프리-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즉 산업혁명 이전 시대예요. 이때는 대량 생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투원 베이시스. 이를테면 어떤 집에서 우리 가족들 입을 옷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흔히 테일러라고 지칭하던 그런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주었죠. 주문 생산 방식.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무슨 낫과 호미를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또 그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 주고 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뭔가 생산력이 발전하고 기계라는 게 출현하고 어떤 이제 대량 생산 효율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율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이때가 이제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인데요. 이때 생긴 그 포커스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었냐? 바로 생산 중심성.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제품을 개선하고 생산을 효율화시키는 데 아주 강력한 초점을 두던 그런 시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공황은 사람들의 수요를 엄청나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뽑아야 된다. 영업사원을 뽑아서 고객에게 충분하게 니즈를
뭐 알려주고 촉진해주고 하면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푸시 전략이죠. 세일즈퍼슨들이 세일즈맨 그 영업사원들이 일종의 물건을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면 밀어내기긴 한데 뭐 강매란 뜻은 아니고 어쨌든 고객에게 뭔가 사라고 설득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함으로써 그런 일들에 중점을 두던 시대가 바로 세일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네 번째가 바로 마케팅 컨셉의 도래입니다. 마케팅 컨셉은 전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쟁 기간 동안은 완전 그 암흑의 시대죠.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그러니까 생산에 투여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소비자나 어떤 일상 행복 같은 거는 이제 무시되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장기적인 변화의 어떤 기반이 마련되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비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억눌려져 왔어요. 이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어떤 절박한,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day to day life, 일상, 그냥 뭐, 요즘 우리가 소확행이라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상에 대한 그 하루하루의 그 행복한 일상, 그 평범한 노멀시, 일상의 평범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박한 니즈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전쟁을 겪으면 어떤 그런 굉장히 강요된 어떤 그 생산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압축적으로 어떤 그 생산 효율, 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중에 또 뭐가 발전하게 되냐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요. 이를테면 무슨 탄도미사일? 그때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폭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쓰든지, 비행기 등등,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된 컴퓨팅 기술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케팅 컨셉의 일종의 마케팅 시대죠. 마케팅 시대의 어떤 출현을 알리는 그런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케팅 컨셉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컨셉이죠. 한마디로 고객 지향성이죠. 고객 지향성. 이런 시대예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겠다. 이런 컨셉. 이게 바로 마케팅 컨셉이에요. 자, 이번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들의 믹스예요. 우리 커피 믹스 아시죠? 커피 믹스는 커피하고 프림하고 설탕이 들어있죠. 그게 이렇게 섞여 있죠.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도구들이 막 섞여 있는 섞여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마케팅 믹스죠. 마케팅 믹스가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TV 광고, 온라인 광고, 페이스북도 있고, 제품 개발도 있고, 가격 책정도 있고, 유통망을 만드는 것도 있고, 영업사원의 수당을 계산하는 것도 있고, 영업사원을 뽑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무슨 영업사원 교육하는 것도 있고, 엄청난 많은 마케팅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마케팅 활동들. 이 활동들이 모두 다 마케팅 믹스예요.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어떤 그 도구들의 판촉.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스포츠 행사 후원하는 것도 있고, 엄청 많겠죠. 예? 이게 모든 게 마케팅 믹스인데, 너무 많으면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특성별로 4개로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4개로 모은 게 바로 4개의 P, 4P죠. 어떻게 모았냐? 프로덕트, 제품과 관련된 걸로 하나로 모으고, 프라이스 두 번째 프라이스는 가격과 관련된 원가 분석도 하고 가격 책정하고 하는 등 가격 할인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프라이스고, 유통 관련된 거는 플레이스를 묶었어요. 플레이스. 마지막으로 무언가 제품에 대해 특장점을 알리고 설득하고 상기시키고 이런 것들은 또 프로모션이라고 묶었어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요 4가지, 즉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P로 시작하는 4개로 묶은 것이 바로 4P예요. 수많은 마케팅 믹스를 4개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믹스를, 물론 마케팅 믹스가 4P는 아니죠. 꼭 4개로 분류하라는 법도 없고요. 4P라고 완전 동의어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은 4P와 마케팅 믹스를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말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1953년도에 닐 보든이라는 그 분이 AMA 회장이 됐어요. AMA 회장이 됐는데 AMA 회장에 뽑히고 그 취임사에서 처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AMA와 관계된 말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봅니다. 마케팅 믹스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4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 컨셉, 그러니까 마케팅 컨셉 이후의 접근법 몇 가지를 봅시다. 먼저 차별화 오리엔테이션, 마켓 시장 오리엔테이션, 관계 오리엔테이션, 원투원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디퍼런시에이션은 뭔가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각각의 다른 세분 시장에, 시장 세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니즈가 다른 각각의 다른 시장에 다른 어떤 그 오퍼링을, 다른 제품을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접근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디퍼런시에이션이고요. 자, 마켓 오리엔테이션이 말이 또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고객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아시죠? 근데 우리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 좀 다른 책하고 좀 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개념적인 말이 좀 혼재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중요하다. 마켓이 고객이잖아요. 마켓 오리엔테이션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 컨셉을 실행하는 거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지향이에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 즉 마켓 오리엔테이션과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고객을 기업의 코어에 플레이스한다, 둔다. 그 얘기니까 사실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또 커스터머 센츄릭, 고객 중심성, 고객 중심적인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비슷한 말이어서 사실 그래서 요 뜻과 요 뜻과 요 뜻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고 따지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셋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말이 쓰이긴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관계 중심성, 관계 지향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냥 고객이 아니고 나한테 유리한, 나한테 수익이 더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한테 더 어트랙티브한, 더 매력적인 그런 고객을 지키는 데에 더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이런 컨셉이, 이런 지향성이 바로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투원 마케팅이에요. 원투원 마케팅은 그야말로 원투원이죠. 한 명 한 명의 니즈에 최대한
예, as custom as possible. 최대한 맞추어주는 이런 접근법이에요. 사실 100% 원투원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죠. 예, 수익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데 너무 큰 리소스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한 명 한 명에게 커스텀하게 해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원투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 명 한 명의 고객이 매우 프로피터블 해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원투원 마케팅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요, 대량 맞춤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맞춤화는 대량이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대량 생산을 하되 각각의 고객의 니즈 충족이라는 면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대량 생산을 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Change Drivers Impacting the Future of Marketing에 대해서 보죠. 미래 마케팅을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변화 요인들이에요. 볼까요? 자, 먼저 제품의 과잉과 고객의 부족, 뭐 이런 말 나오네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바에 의하면 사실 이 책에서 나왔던 말들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마케터와 고객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케터가 힘이 강한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품의 정보에 대해 많이 무지한 상태에서 속아서 사기도 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의 균형이 고객 쪽으로, 사는 사람 쪽으로, 바이어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왔죠. 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네, 시험에 나온 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단 말씀만 드려본다면 경쟁자들이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비밀이 없다. 많은 정보들이 공개됐어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혁신.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일개 정보 자체가 다 중요한 건 아니다. 쉬운 성장이 과잉 공급을 낳고, 그 다음에 과잉 공급을 하니까 각각의 그 판매자에게 수익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익 하락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객은 시간이 부족하다. 광고를 볼 시간, 쇼핑할 시간, 뭐 등등 부족하다. 요게 이제 6가지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여러 가지 추세 중에 하나인데요. Generational Value and Preference란 말이 나오는데, Generation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하죠. 세대. 뭐 한 세대가 30년 주기로 뭐 간다,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를 분류된다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30년 주기의 그 제너레이션 말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세대적인 어떤 그룹들끼리의 어떤 선호에, 그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나이는 변하죠. 우리가 몇 년 지나면 2살, 5살 뭐 나이를 더 먹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연생이죠. 연생은 변하지 않죠. 그 연생을 가지고 이렇게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을 묶어요. 그런 그룹을 우린 제너레이셔널 코호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제너레이셔널 그룹, 그러니까 세대별 그룹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말도 이제 그런 말이죠. 특정 세대 그룹이 형성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가치와 선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네 번째는 우리 교재, 우리 컨텐츠의 저자의 약간 독특한 컨셉인데요. 마케팅을 둘로 따로 나눠서 봤어요. 고객은 중심에 있어요. 커스터머 센트릭 이런 말 많이 나왔죠. 고객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 마케팅과 전술적 마케팅 둘로 나눴는데요. 전략적 마케팅을 여기서 빅 M, 대문자 M으로 표현했고, 전술적 마케팅을 little m, 소문자 M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뭔가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그 수익, 발전,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면의 어떤 좀 상위적인 플랜을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전술적 마케팅, 즉 소문자 마케팅, 리틀 M은 좀 더 실행적이고 좀 더 운영적이고 좀 더 기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랜을 전술적 마케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거죠. 일종의 어떤 코어 드라이버예요. 비즈니스 전략의 코어 드라이버. 이게 바로 마케팅. 큰 빅 M.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뭐 시장, 경쟁자, 등 외부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 영향력과 결합하여 미래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빅 M. 자, 빅 M, 성공적인 빅 M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여기는 나오는 말도 다분히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개념적인 말이어서 지금 공부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뭘 외운다기보다도 이 뜻을 한번 이해해보는 방향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들은 아니에요. 고객을 at the core, 기업의 모든 측면에 코어에 둔다. 어려운 말 아니죠. 두 번째, align all internal organization process, 모든 내부적 조직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around the customer, 고객을 중심에 두고 요 주변에서 정렬하여라. 사실 이 두 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세 번째, find somebody, 누군가를 찾아라. 누구? 어디? at the top of the firm, 회사의 최고 경영진들의 앉힐 누군가를 찾으래요. 어떤 사람? 지속적으로 챔피언, 서포트 할 사람이에요. 뭘 서포트해? 빅 M 철학을, 전략적 마케팅 철학을 계속 서포트할, 인커리지할 그런 사람을 경영진에 앉혀라. 그런 얘기죠. 네 번째, 마케팅 부서만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만 마케팅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라. 마지막으로 시장에 주도되는 마케팅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을 이끄는, 즉 마켓 드라이빙 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주도한다는 거, 시장을 이끌고 시장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어떤 그런 행위를 우리는 마켓 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마켓 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종의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아이폰, 어떤 옛날 두 바퀴 달린 보행 장치, 세그웨이, 전기차의 테슬라,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뭔가 아주 단결적인 혁신을 통해서 마켓 크리에이션, 과거에 어떤 애플 컴퓨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같은, 윈도우 같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마켓 크리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반면, 작은 마케팅, 소문자 마케팅은 기능적, 운영적 수준에서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케팅을 택티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전술적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자, 이번엔 마케팅 매트릭스예요. 마케팅 매트릭스는 성과 측정 또는 성과 측정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나온 대로에 의하면 어떤 핵심적인 측정 지표를 뭘로 할지 정하고 그것을 측정하고 추적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 평가되고 분석된 내용을 쉐어하고 이런 것들, 이런 툴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마케팅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자, 마케팅 매트릭스가 왜 중요하냐? 과거에는 마케팅 매트릭스, 과거에도 있었죠. 과거 60년대, 70년대에도 마케팅 매트릭스가 없었던 건 아니죠. 광고 시청률 같은 거 조사가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정교해지겠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정교해져요. 그래서 마케팅 매트릭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 이런 말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뭔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뭔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케팅은 투자냐 아니면 비용이냐. 여기서 마케팅 매트릭스라는 얘기는 마케팅 성과 측정을 정교하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쓴 돈은 결국 회수된다. 는 그런 거를 마케팅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써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어떤 accountability. 마케팅은 과거에는 어떤 회계나 재무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어떤 그 ROI나 어떤 그 투자 대비 수익, 뭐 지출 대비 뭐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회수율, 뭐 이렇게 뭔가 재무적이고 회계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인과관계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증명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토픽 1-1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